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총선편, 오늘은 서울의 한복판 용산입니다. 정치부 한현희 기자와 용산의 후보 또 판세 그리고 총선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뒤 낮 1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그리고 오후 1시 50분에는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가 출연해서 직접 선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용산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급박한 상황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 비하 발언을 했던 김대호, 통합당의 김대호 관악갑 후보에 이어서 어제 또 경기 부천병의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유족을 향한 막말을 하면서 논란이 됐죠.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사과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통을 겪고 있는 미래통합당, 어젯밤에는 황교안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긴급 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두 후보자가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또 화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네, 이 통합당은 어젯밤 늦게 긴급 최고위를 데 앞서서 세대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의 제명을 윤리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 후보가 총선을 완주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통합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는데 정작 물의를 빚은 당사자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선거 막판에 아마 이런 구설들이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례적으로 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얘기 다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용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서울의 중심부이자 강남과 강북을 잇는 연결 통로입니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중원이기 때문에 각 당마다 애정을 쏟고 있는데요. 이곳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때는 통합당에서 황교안, 김무성 이런 거물급이 용산에 온다라는 하는 소문까지도 있었는데 최종 후보들 누가 됐죠?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강태웅 후보입니다. 사실 이 정치권에서는 다소 생소한 이름인데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 밑에서 대변인을 했고 또 네. 행정부시장까지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일 잘하는 행정가, 또 도시 전문가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네. 있는데요. 용산의 복잡한 문제를 풀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63년 만 56세고요. 전북 군산 출신인데 용산고를 나왔습니다. 네. 또 30년 동안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서 지난 1월에 직을 내려놨고요. 또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청와대 출신인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오랫동안 네. 터를 닦아온 곳이기도 도움을 많이 한데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최종적으로 강태웅 후보를 전략 공천했을 정도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YTN이 출사표 먼저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산에는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용산 국가공원, 국지업무지구 그리고 많은 재개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성장 전문가인 저 강태웅이 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1등 용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1등 용산 자신감 좋은데 반면 미래통합당의 선택은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등포에서 3선을 지낸 검증된 중진 권영세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익숙한 이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포함하면 네. 총선 경험만 6번이나 되는 베테랑이죠. 네, 말하자면 네. 정치 베테랑입니다. 1959년생으로 만 61살이고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검사 출신으로 서울 영등포 을에서 말씀하신 대로 3선을 했고요.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주중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역구 현안을 또 다뤄봤고 또 국정
경험까지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인데요. 이번에 통합당에서는 이 전체 지역구 중에서 용산에 출사표를 낸 예비 후보만 모두 9명이었습니다. 네, 정말 많았죠. 당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경선을 거쳐서 지금 후보 자리까지 매김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통합당 내부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용산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자리를 내준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자리를 되찾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네. 권영세 후보의 출사표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세를 다니면서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번 선거는 조국 살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여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역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의 강점이 확실한 후보들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용산 쪽은 사실 여론조사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표심 보면 조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앞선 성적표를 네. 봐야 지금까지 판세가 어떻게 될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거칠게 말하면은 네. 보수 텃밭입니다. 네. 90년대 이후에 총선이 7번 있었는데 음. 그중에서 5번을 보수 정당이 가져갔습니다. 네. 진보 계열이 이긴 2번 중에 한 번은 지금 2번째 사진에 나와 있는데 민주당 설성웅 의원인데 여담으로 말하자면 역사 강의로 유명한 설민석 씨의 아버지입니다. 또 나머지 한 명이 지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네, 진영 장관은 사실 새누리당 소속이었을 때도 당선이 됐기 때문에 100% 뭐 민주 진보 계열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대부분 지역구가 그렇지만 용산에 또 두드러진 특징하면 동네별로 표심이 좀 다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부촌으로 불리는 동부 이촌동 또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청파동이나 후암동 쪽 민심이 극과 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네. 아무래도 민심들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촌이 많은 네. 이촌동 이쪽 한강변은 당시 새누리당이 우세했고요. 또 네. 주택가가 많은 북부 지역은 당시 민주당이 더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특히 유권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한 이촌 1동이 그동안 70% 정도 네. 보수 정당에 몰표를 주면서 확실히 보수 진영을 밀어줬고요. 또 반대로 서울역 부근인 청파동에서는 진보세가 더 많이 표를 얻었습니다. 청파동 주민 구성 한번 자세히 네. 살펴보면요. 주민 가운데 20대가 다수입니다. 대학가가 있어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학가가 있어서 그렇고요. 또 과거에 그 청파동에 봉제 공장이 있던 자리라서 노동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도 좀 진보세가 강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역대 표심 살펴봤는데 투표 성향이 다른 만큼 주민들 바라는 것도 극과 극일 것 같아요. 최대 현안 뭐 부동산인가요? 네, 역시 부동산입니다. 네. 마용성이라는 말 네. 들어보셨죠? 네, 집값이 높은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네. 많았습니다. 또 지금 이곳도 몇 년 전이랑 상당히 많이 달라진 네. 모습인데 재개발 중이거나 재개발이 예정된 곳이 용산 전체 면적의 70%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진행 자체가 워낙 어려운 것인데다가 네. 또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 고도 제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진행이 굉장히 더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개발이 시작될 수 있는지 아닌지 서울의 네. 중심 용산에 도전하는 우리 민주당 강태웅 또 우리 통합당 권영세 후보 잠시 뒤에 만나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전반적인 총선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어제 부산과 경남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훑었는데요. 네. 오늘은 지역구인 종로 유세에 집중을 합니다. 이해찬 대표 원래 오늘은 지원 유세 일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네. 오전에 관악갑을 가겠다 이렇게 갑자기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악갑 네, 그렇죠. 네, 김대호 후보가 네. 제명되고 혼전 양상인 만큼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풀이되고요.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수원 또 용인 구석구석을 찾아 지원 유세를 합니다.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들러리 유세단은 전북과 충남을 방문해 유세 활동을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각계 전투로 찢어져서 다양한 네. 전국
승부구를 그런 뚫는 것 같네요. 같아요. 네. 통합당 일정은 어떤가요? 네, 통합당 아침 일찍 긴급 그 기자회견을 네. 열고 사과를 했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회의가 끝나자마자 또 부지런히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곧바로 서울, 은평과 강북을 거쳐서 지금 이 시간이면 도봉에서 지원 네. 유세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후에는 경기도를 찾는데 공기도를 찾습니다. 또 중도층의 호소력이 있는 유승민 의원 역시 수도권인 경기 김포와 하남, 서울 강동을 찾아서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유권자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죠. 충북, 충주, 청주를 돕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서울에서 18세 투표 캠페인을 합니다. 이번부터 투표권이 있죠. 네. 또 벌써 9일째 달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은 대전 동구에서 세종시까지 종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저희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안내드린 대로 잠시 뒤 낮 1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 그리고 오후 1시 50분에는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와 함께할 예정이니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용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